제목 보셨다시피 블로그 글쓰기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라서 엄선해서 10가지 추려봤습니다. 이 기본만 잘 지켜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를 하실 때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독성이 너무 줄어들고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에 중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아주 안성맞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쓴 걸 말씀드릴게요. 인플루언서들이 전문직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적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글을 재밌게 쓰고 가독성이 높게 쓰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글 자체가 어렵고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일반 중고등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쓴다면 아마 그 블로그는 아주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블로그 자체는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플랫폼이라서 전문직 분들이 본인들의 용어를 계속 쓰기에는 블로그 플랫폼과는 맞지 않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칼라는 두 가지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전문직들 많이 없음 하고 제가 대중적이지 않음에다가 핵심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컬러의 색깔로 바로 요겁니다. 올려보시면 이거를 넣은 거고 요걸 넣었습니다. 좀 다시 내릴게요. 여기도 이거랑 똑같이 넣었어요. 여기는 요 굵기는 그대로 넣었고 이 컬러만 요걸로 했습니다. 요건가 그런데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시면은 컬러는 두 가지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딱 두 가지 딱 넣었어요. 하나 둘. 근데 만약에 예시 두 번째를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컬러 넣었고요. 두 번째 컬러 넣었고 컬러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아주 좋은데 가독성을 높이는 좀 습관이긴 한데요. 딱 봐도 첫 번째랑 두 번째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더 가독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는 두 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게 사실상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더 읽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체류 시간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컬러가 많고 만약에 읽기 싫어지면은 바로 꺼버리거든요. 왜냐면 이 글 말고도 다른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일단은 2021년 1위 글꼴을 차지한 게 마루브리 글꼴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은 15포인트고요. 저도 지금 마루브리 15포인트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두 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목이거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있는데 만약에 세 번째 줄을 딱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제목에 이렇게 잘립니다. 여기부터는 이런 글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같은 거. 제가 맛집을 좀 좋아해서 의정부 맛집을 또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은 제 생각에는 25자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요 글을 봐볼게요. 신일설비라는 게 있는데 배수펌프 교체 작업 이런 건 40년 노하우 신일설비 아무것도까지 하고 점점점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글인지 아무것도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가 아까 쓰는 게 있잖아요. 위쪽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다 없애고요. 그대로 갖다 붙인 게 방금 출처 같은 게 자동으로 복사돼서 지운 거고요. 배수 펌프 교체 작업 이런 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가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아무것도잖아요. 아무것도에서 끊겼어요. 다시 봐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도까지가 적당한 생각됩니다. 그럼 아무것도가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한 스물다섯에서 여섯 자 사이고 공백까지 포함하면은 한 30자 안팎이긴 한데 제 생각엔 요 정도로 항상 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한 요 정도까지 제목을 지으시면 훌륭하죠. 왜냐면은 메인 키워드 넣으시고 서술형으로 좀 넣으시고 메인 키워드 뭐 부가 서브 키워드 그리고 나서 서술형으로 좀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지키면 좋겠지만 이렇게는 안 하고 물론 이렇게 메인에 다 나오면 좋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면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두 줄까지 하되 여기에 메인 키워드 무조건 넣으시고 핵심 키워드를 그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일 좋은 건 한 요 정도 선에서 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건 카더라 통신인데 세 줄까지 넘기는 거는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글이 너무 길어요. 뭐 제목이 뭘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수선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엑설런트한 건 여기까지 한 요 정도 선까지 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길자면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시고요. 왜냐면은 두 줄이 넘어서 이렇게 세 줄까지 가버리면 진짜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두 줄 이내로 끝내되 요 정도까지가 좀 적당선인 것 같고 숫자로 글자 수로 따지면 25자 정도. 그리고 너무 길게는 하지 말자. 25자 정도로 하자.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어그로성 서술 키워드를 말이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맨 앞쪽에 써야 한다. 서술형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요것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잘 신경 써서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워드는 4개에서 5개 넣었대. 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문맥과 문장을 만들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의정부 맛집을 예를 들었는데 의정부 맛집이라는 말이 5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정부에 갔는데 의정부 맛집이 어디였습니다. 의정부 맛집은 뭐뭐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맛집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면 되는데 뜬금없이 의정부 맛집에 갑자기 요것만 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읽기 싫게 읽어버리면 그 블로그를 바로 꺼버리고 다른 걸 보기 마련입니다.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이미지는 이거는 이미지 3개 이상과 동영상 1개 그리고 글자 수 1000자 이상은 제가 실제로 겪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신년을 치시면 요게 나오거든요. 새해 인사 모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좀 내려보시면은 제가 이거 노리고 그냥 해버렸어요. 12월 30일 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보시면 글자 수가 없어요. 키워드 빼고는 글자 수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지금은 좀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좀만 더 예전 날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올렸기 때문에 30일 날은 조회수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날 돼서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208명으로. 그리고 나서 엔간에서는 1월 1일까지도 38명이에요. 갑자기 거의 10배나 줄었고 1월 2일부터는 이제 2, 3 뭐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봐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208명이 들어왔어요. 폭발적인 그날 1위였죠. 제 글에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요. 근데 그 다음날 38명 10배로 줄었고 또 10배 그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게시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아시거든요. 다 제가 쓴 거는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방금 그 글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많이 넣되 동영상 물론 안 넣고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고 글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올라갈지언정 바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고 물론 2022년 새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과 제 스스로 의심이라고 한다기보다 의심되는 게 아까 12월 2일까지 바로 2로 떨어지고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신년 인사하거든요. 근데 제 글이 한 번에 내려갔다는 거는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는 글자 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글자 수를 1000자 이상, 1500자 이상 쓰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가 글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만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당연히 키워드가 순식간에 올라가도 메인 그 글이 올라가도 바로 내려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되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이게 제가 만약에 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 블로그에 그대로 글을 쓴다 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첫 번째 이걸 그대로 복사넣기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은 나중에 돼서는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좀 글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글 같은 경우는 다른 글을 가져와서 짜집기를 할 때는 메모장으로 가서 글을 복사해서 가져온 뒤에 핵심 키워드 및 핵심 말씀을 바꿔서 다시 올린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바로 이 자체를 제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했거든요. 원테이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및 핵심 말들만 바꿉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키워드를 핵심적인 키워드와 말로만 써서 올리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른 걸 가져와서 다른 글을 온 뒤 방법은 메모장에서 편집한다 정도면 될까요? 제가 그냥 막 써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핵심적인 키워드와 말들로만 써서 올리며 다른 글을 가져온 뒤 방법은 메모장에 복사해서 편집한다. 이게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을 바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글을 내가 짜집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글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니까 그냥 지우고, 다음에 이건 당연한 건데 일기처럼 쓰지 말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자체는 일기가 아닙니다. 일기장은 본인 그 일기장에 쓰시고,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 공유,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잘 가고 가독성이 좋고 내가 블로그 들어와서 정보를 잘 캘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정보를 캤을 정도, 잘 캘 정도, 그러한 글이 돼야 됩니다. 그거 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당연한 건데, 본인 스스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 글로는 안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을 할 때 블로그 이런 영상을 찍는데도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들어가고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이 말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왜냐면은 서론, 본론, 결론만 말하면 되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할 때 제 의견을 좀 더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블로그로 다시 들어가서 블로그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좀 뭔가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하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오늘은 어땠어요? 근데 그런 글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 분 한 요 정도 페이지를 다 넘어가 버린다. 근데 내가 그 사람 글을 읽으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개인 생활과 개인적인 건 뭘 하는지 그거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면은 의정부 맛집에 대해서 검색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 식당이 디자인, 인테리어, 맛, 그리고 느낌, 사장님 친절도, 주차 공간, 지도, 전화번호, 사실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맛집 검색하는데 이거 말고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근데 그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뭐 했는지 약간 쓸데없는 말을 중간에 많이 넣어버리면 읽기가 싫어집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를 하시되 이러한 거 빼고는 이런 다른 쓸데없는 말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